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켰습니다. 잘 들리시죠? 저 첫 번째 미니 강의를 렉처 콘서트를 맡은 기범이라고 합니다.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성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때 성인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지원쌤 요즘 사람들은 성인이 되려는 마음이 없지 않나 하니까 지원쌤이 자기 어렸을 때 많았다고 마더 테레사 이런 그런 성인이 되려는 사람들 많아서 이게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해서 제가 좀 놀랐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한번 지나가면은 저는 꿈이 성인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은 있었어도 성인이나 이런 좀 고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없었었고 그래서 난 성인이 될 거라는 사람도 없었는데 만약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애다 아니면은 좀 나랑 다른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성인이라는 것을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아니면 어떤 되게 인격상으로 되게 이상적인 인격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쪽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되려면은 나 자신을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가야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성인이라는 것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죠. 그래서 못 올라가는 나무를 쳐다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성인이 어린이 됐지만 여전히 성인은 꿈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왕阳明은 전 이게 되게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왕阳明이었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학당 선생에게 묻기를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니 학당 선생이 말했다.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이 오르고 어버이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떨쳐 어버이를 높이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이 오르는 사람은 세상에 많은데 어찌 최고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는 무슨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자 선생이 답했다. 오직 복수하고 배우는 것은 성현되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상공 아버지죠.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내가 성인이 되려 한다고? 그러니까 12살, 13살짜리가 성인이 되겠다라고 했고 그 아버지는 장원급제한 아주 그냥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그런 사람도 성인이라는 된다는 자체가 우스워 보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꿈 자체가 저는 일단 이상하다. 일단 이런 꿈과 자체가 성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때 말했던 이 왕阳明이 말했던 성인이 유학에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성인의 상일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때 왕阳明의 나이가 12살, 13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인데 우리 지금 나이로 치면 이때 유학의 어떤 성인의 상을 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향해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생이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유학의 성인을 왕阳明은 어떤 목표로 삼진 않았던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왕阳明이 불교나 도교의 어떤 그 신선술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그 단순히 유학의 길로만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도인이나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되게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말했던 지금 이 12살, 13살 때 말했던 성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기가 좀 더 높은 단계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때는 처음은 전 유학의 길이 아니고 자기가 좀 더 높은 단계로 가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쨌든 성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왕阳明한테 하나의 빗줄기가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성인이 되는 방법이 담긴 대학의 경물치지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 용문은 철현영이 일제가 송나라 유학자들의 경물치지 학문을 말하니 선생은 매우 기뻐하여 성인은 반드시 학문을 통하여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성인은 반드시 학문을 통해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인이 단순히 어떤 양생술이나 도가적 방법이 아니고 학문이라는 배움을 통해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도 이제 이 길을 통해서 갈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그 대학이라는 책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대학이 도대체 뭔가 라고 했을 때는 대인의 학문입니다. 대학. 한자를 좀 써볼까요? 한자를 결정적으로 못 쓰는 제가 마음상에 좀 안 돼서 순서로 이거 괜찮을까? 처음이네. 대학. 필수이 맞는 거예요? 네, 필수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네. 필수는 맞는데 제가 글씨를 못 써요. 대학이죠. 대학의 그 대학은 대인의 학문이다라고. 대인의 학문, 대인의 학문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대인은 누군가? 말 그대로 성인의 학문이다라는 방법이 적혀 있는 게 바로 대학책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대학책이 어떤 성인 되는 방법 8조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다들 뭐 고등학교 졸업하셨으면 다 아시는 8조목이죠. 평천하, 수신제가 아시는. 근데 이 대학책을 4서 중에 하나로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주자였습니다. 주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자도 공부해서 성인대자가 모토였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많은 텍스트가 바로 대학이었고 그 8조목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 하고 이 대학의 주석을 달았던 사람이 대학의 주석을 달았다는 말이 주자였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단계입니다. 8단계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학습이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바로 평천하로 가는 게 아니고 치지, 경물 치지부터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단계인 경물 치지 방법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경물 치지라는 것은 물을 격하고 한자는 안 쓰겠습니다. 물을 격하고 여기 적혀 있죠. 물을 격하고 알을 지극히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물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내면의 알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몸을 닦고 이제 가문을 가지런히 하고 국가를 다스리고 그래서 천하를 평탄하게 한다. 이게 한 큐 쭉 가는 거죠. 근데 이 단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근데 첫 번째가 경물, 즉 외부의 물을 통해서만이 암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나중에 배우면 아시겠지만 경물치지장을 주자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원래 대학에는 그 장이 없어요. 이 경물치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데 이거를 주자는 이건 빠진 거다. 이게 원래 없는 게 아니고 빠진 거일 거라 생각해서 자기가 또 장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나중에 배울 보망장 부분인 거죠. 어쨌든 이게 외물의 물을 통해서 암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왕陽明은 이거를 한번 시도를 한 거죠. 자신도 경물치지의 단계를 해서 성인이 한번 돼보겠다. 예전에 꿈이었던 성인이 한번 돼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바로 대나무 경물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인데, 이거를 성현쌤이 읽어주십시오. 이해에 선생이 북경에서 주자가 남긴 글을 구해 도를 읽다가 하루는 정희천이 말한 만물에는 속과 거, 정밀함과 조잡함이 있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모두 지극한 이치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르러 관청에 대나무 숲이 있는 것을 보고 대나무를 가져다가 생각에 잠겨 연구했으나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해 드디어 병까지 얻었다. 성현이 되는 데에는 정해진 분수가 있는 것이니 망령되이 아무나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문예에 열중했다. 저희가 읽은 이 책에서는 대나무 이 경물 사건이 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문성원 선생님 쓰신 전순로 암문 3이다에서 이 대나무 경물 사건이 되게 자세하게 잘 설명이 돼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좀 읽어보면, 이때 왕阳明은 정말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모든 시간을 대나무의 이치를 연구하는 데 썼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치가 어떤 거냐면 대나무 모양새, 성장 과정, 그리고 맛을 한번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 다 만져보고 생각하고 계속 대나무만 보면 뚫어져라 계속 쳐다봤던 거죠. 잘 때 생각하고.
그런데 그러기를 일주일째 결국 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런 짓을 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기에는 나는 경물해서 이 치질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성인이 될 수 없나 보다 라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 나중에 더 생각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나? 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스마트폰만 일주일 동안 볼 수 있는 것 자체도 되게 대단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오히려 어떤 왕양명의 어떤 사건을, 어떤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하고, 어쨌든 대나무 경무 사건에서 이제 왕양면은 나는 성인이 될 수 없나 보다 라고 해서 좀 방황의 시기를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왕양면이 단순히 뭐 유학만 공부한 게 아니고 선불교도 공부했었고, 그러니까 그쪽에 심취했었고, 그리고 도교의 양생술, 신선술,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식 날 도망가잖아요. 도교 배우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길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었던 단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유학 공부도 열심히 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때 어떤 왕양명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있는데, 바로 유군에 대해서 그 황간 유군이라는 사람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탄핵을 건의했다가 그 사람이 실각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또 변호하기 위해서 왕양명이 나섰다가 유군의 미움을 사서 이제 곤장 40대를 맞고 아주 저 멀리 용장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 거죠. 유배 도중에 정말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암살을 당할 뻔하기도 한 거죠. 그리고 맞짱 도착하니까 용장은 지금의 귀주인데 지금의 어디냐면요, 의외로 좀 가깝습니다. 약간 문남보다 가까워요. 어쨌든 충칭 쪽인 것 같네요. 어쨌든 그쪽에서 갔는데 거긴 이미 여전히 오랑캐 묘적이 있었고, 말조차 통하지 않고 풍토병, 각종 독충, 그리고 그 암살 위험, 이런 되게 극한의 상황에 처했고, 딱 이때 그리고 석관에서 살았다고 그때 여기 나와 있는데, 재밌었던 거는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양반이니까 어떤 시종들을 다 들고 갔는데, 시종들도 다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배고파서 밥 해먹고 청소하고 혼자 이렇게 하면서 그 용장 생활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유학에도 평탄한 삶이 아니고, 유학, 도학, 불교도 공부하고 어떤 시도를 했다가 무너지고 정말 극한의 상황들을 계속 경험하게, 경험했던 이거에 대해서 박은식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음식이나 먹어봐야 맛과 좋음과 나쁨을 알고, 길은 다녀봐야 험함과 평탄함을 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인용한 말한 말인데,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의 그 단계로 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좀 왕양명이 결국 다시 유학에 매진을 하게 되는데, 그가 피세를 하고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세를 하고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신의 어떤 불교로 귀의할 때 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극진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유학에서 말했던 그 마땅함,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피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에 있던 어떤 상황들을 떠난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조건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기 때문에 불교나 도교가 아니고 유학의 길을 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국 다시 유학의 길로 가게 된 건데, 그리고 유학의 길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있을 때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저는 이게 약간 경물치지와 다를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경물치지라는 건 결국 외부의 어떤 물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그것을 자신의 알무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 그 대나무는 실패를 했지만, 어떤 지금 자신의 외부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깨달음이 됐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경물치지가 아닐까, 주자가 말했던.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경물치지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럼 대나무 사건 때 그 경물치지 실패한 거는 단순히 진짜 약간 그때 왕양명이 미련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미련을 그렇게 봐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나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유학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경물치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이 길을 갔는데 그렇다면 경물치지를 해서 열심히 힘써서 그 대나무를 만나는 데 실패했던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저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나무 경물 사건이 단순히 방법성의 오류가 아니고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되진 않았을까? 이게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이죠.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그 왕양명은 용장배우라고 얘기하는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부분을 정혜쌤이 하루는 저녁에 꿈꾸는 사이에 희준이 대학 경물취지에 심오한 뜻을 깨달았는데 옆에서 누가 불러도 알아보지 못하고 뛰어 일어나니 하인들이 모두 놀랐다. 이것이 그가 환히 깨달은 것이다. 이에 선생이 비로소 성인의 돈은 나의 분석만으로 족하다는 것을 알고 나의 마음 밖의 사물에서 이치를 찾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여 오경의 말을 묵묵히 적어 증명하니 모두 보합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장의 배우라고 했는데 사실 전 이 부분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이게 뭘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 깨달았던 건 결국 양지라고 나오는 그 원래 어진함 아니면 사람의 본성 원래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양지인데요. 이건 예컨대 들면은 불효가 막심한 것을 알고 그리고 효주가 급진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불충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불충하지만 충성이 귀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똑같다. 근데 만약에 불충이나 불효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욕심이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끌려가기 때문이다. 즉 양지라는 그 가지고 있는 마땅함을 속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저는 이 양지를 하나의 조건을 뛰어넘는 그 바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히 용장에서의 그 험난함에서도 어떤 그 마음이 있었고 그 전에서 12살, 13살에도 그 어떤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계속 있었던 상태고 조건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양지가 사라지는 게 결코 아니고 그 마음을 계속 닦아나가서 그 조건 속에서도 조건을 좀 더 뛰어넘는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양지가 어떤 하나의 고정된 위치를 갖고 있지 않고 항상 바뀌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지는 바뀌는 것이다. 이 양지의 진리성은 자주 변하여 움직여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우주에 두루 흘러 위아래 고정된 위치가 없으며 정해진 규범이나 법칙이 될 수 없고 오직 마땅함을 따라 변한다 라고 말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본성이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조건이라는 거는 그 예컨대 도적이 자신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도적이 됐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도적이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막 불쾌하고 도적이 나쁜 것은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양지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왕양명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양지를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지 그 양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나무를 바라볼 때에도 그리고 용장에서 어려움을 처했을 때도 또 관직에 나아갈 때도 그 왕양명의 마음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 대나무를 바라보고 때도 성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용장에서 고난을 이겼을 때도 성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런 마음이 먼저 있었다. 즉 외부의 물에서 이치를 찾는 게 아니라 내면의 마음 속에서 이치를 찾으면 된다는 것이 이 용장 대우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했을 때 깨달음인데 우리가 이 이치를 알았다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음에서 이치를 알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게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명이 그 지행 합의를 얘기하는데 그 제가 좀 이걸 많이 고민한 부분도 지행 합의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행 합의는 아는 만큼 행한다 일까 아니면은 행한 것이 아는 것이다 이런 걸까 이렇게 막 말장난처럼 느끼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좀 했는데 일단 박은식 선생님은 그 왕양명의 지행 합의의 으뜸간 요점이 가장 옳다고 하는 암도 행하지 않았다면 암이 아닐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행함에서 이미 알미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알미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알미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알미 아닐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양명이 말하는 바는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의 내면의 움직임조차 살피고 삼가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단순히 이거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실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는데 그것조차 살피고 삼가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지행 합의의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사람들의 학문이 단지 암과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그러므로 일념의 발동이 있으면 비록 이것이 불선이라도 아직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제거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지행 합의를 실천하면 일념이 발동한 곳이 곧 행동임을 깨닫고 발동한 생각에 불선이 있으면 장차 불선한 생각이 다른 마음을 이겨 전도시키므로 철저하게 그 불선한 일념이 가슴속에 남지 않도록 한다. 자 그렇게 즉 자신의 마음 속에 삿된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것 또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했는데 어떻게 그냥 나의 마음의 요동이 일어난 건데 그걸 남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느냐.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결론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의 내면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든 드러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예가 저는 되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무쌤의 강독 한문 시간이에요. 무쌤이 이게 강독을 하면서 계속 한문을 읽으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눈을 보고 계속 따라 있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무쌤이 자 기범이 네가 이거 해석해봐 라고 하는 순간 저는 해석을 못 하겠죠. 왜냐면은 그 선생님이 그 강의했던 부분을 마음을 다해서 따라한 게 아니고 제 마음 속에서만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쌤이 나한테 시키는 순간 그게 잘 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내가 딴 마음을 하고 딴 마음 하고 있는 것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싶지 않은 아이는 다른 거 하고 싶은 아이는 수업을 계속 들어도 수업에 계속 참여를 해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걔한테 뭘 하고 너 뭘 써라 해도 그 마음이 없는 게 잘 드러나잖아요. 공부를 못해서. 공부하기 싫은 애들한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다른 방식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건 사실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한테 할 수 있긴 하죠. 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 1등 하면은 컴퓨터 사줄게. 근데 그건 공부의 목적을 둔 게 아니고 컴퓨터의 마음을 공부를 이제 푸는 방식인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자신만이 자신의 이 마음의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외면으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시작은 일단 자기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자기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기만이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자신의 이
삿된 마음이 지속되면은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상태죠. 즉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 삿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신독이라고 얘기하는 대학의 성의편인데요. 군자 필신 기독이야.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를 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독자는 홀로 독자인데요. 여기서는 그 자신만 알고 있는 그 마음인 거예요. 자신만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자리를 독이라고 독이라고 주자가 주석을 달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할 때도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집중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졸린데 그냥 들은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모르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건 결국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삼가고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밖에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그 습관에서든 그리고 어떤 주거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끄달려 가는 것 자체가 그 양지를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계속 자신한테 올라오는 이 어떤 그 삿됨, 그 마음의 순간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고쳐야 되는 그 부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즉 그리고 그거는 누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밖에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한이가 없군요. 한이가 페이지가 없냐? 그러면 이 부분은 지니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한중의 도적은 물리치기 쉬우나 마음 가운데의 도적은 물리치기 어렵다. 자기를 되돌아 살펴보고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는 노력에는 쉴 데가 없다. 도적을 없애기 위하여 깨끗이 소탕하는 뜻을 가져야 하는 것과 같다. 자신이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돈을 좋아하고 여색을 밝히며 이름 알리기를 좋아하는 것 등의 사사로운 마음을 찾아 한결같이 쫓아내고 경의 근원을 뽑아내 다시는 영원히 생기지 않도록 해야 비로소 상쾌하게 된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과 같다. 눈으로 보는 한편 귀로 듣다가 좋지 못한 한 생각이 최초로 싹터 움직이면 능숙하게 쇠를 자르듯이 한다. 잠시도 다른 방법을 용납할 수 없고 구덩이에 숨을 수도 없으며 다른 길로 도망가게 놓아줄 수도 없어야 진실로 성공한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의 도적을 없애라면 사정이 생길 때만 특별히 자기를 되돌아 살펴보고 사욕을 극복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도 도적의 무리를 찾아내 애통해하며 고쳐서 소리와 그루터기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날 슬그머니 생기는 근심이 비로소 없어진다. 여기 마지막 문장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생기는 근심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일상에서 계속 제거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산속의 도적은 출몰하면 그때 제거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 그 사건을 잘 해결하면 그만인데 마음속의 도적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때 어떤 우리가 이 마음속에 도적이 드러나지 않다는 거 어떤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그때가 아니고 일상적인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사건들이 늘 어떤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공부하고 그냥 일상생활 밥 먹고 그런 것들이 늘 사건은 아니듯이 그런 것들은 그냥 일상이죠. 정말. 하지만 그럴 때라도 끊임없이 삼가고 살펴야 한다. 이건 단순히 실수가 없는 문제죠. 갑자기. 그래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지금 이 신독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성현쌤은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면 이거 신도라면 어떻게 하냐고 너무 힘들지 않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살면 안 되냐고
욕망 떠오르는 대로 계속 하면 안 되냐. 근데 제 개인적인 어떤 그걸로 보건데, 가만히 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은 만화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저의 이해가 좀 비근한가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딴 생각들을, 공상 같은 것들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공상 같은 어떤 그 순간 자체를, 이 공상만 하고 나는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좀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어떤 그 사건이 터질 때는 그때 바짝 긴장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건이 이제 끝나고 뭔가 잘 일마무리가 되면 또 다시 어떤 예전의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은 그 일상에서 내가 어떤 이 자신의 그 마음자리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계속 그 마음의 이 도적을 계속 소탕하기 위한 시도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떤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왕양명이 어떻게 보면 불교의 어떤 깨달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그 양지라는 것이 깨달음이니까 그럼 뭐 선불교의 그 깨달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일상에서 계속 꾸준하게 어떤 그 시도를 하고 있고, 일상에서 계속 마음을 계속 수양하는 문제에서 그 시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습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처럼 저는 그 신독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언젠가 뭐지 그냥 이 예를 좀 들어야 되나요? 오늘은 뭔가 좀 야동을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건데. 성이 되려고 그러는 건데. 이미 친구에 올라가는데. 근데 그것이 나쁘다 안 나쁘다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자신의 어떤 삶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좀 인위적으로 좀 이게 좀 계속 그 마음들을 좀 계속 좀 거스를 막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야동을 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자연스럽게 어떤 방식으로 풀리지 않을까. 지금 제 예가 너무 그랬나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내구성을 만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속 일상에서의 그 수행이 어떤 사건을 대처할 때 그거에 되게 잘 대처할 수 있고, 사건이 없더라도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의 한 방법, 그리고 그게 바로 지행합일의 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지행합일이 아까 말했던 제가 신독 성의 부분인데, 다시 대나물 경물 사건을 한번 가보면, 대나물 경물 사건에서 중요한 건 결국 외부의 암이었죠. 외부의 물에 대한 암. 근데 그 신독을 보면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나무한테 향하고 있는 암이 더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이 결국 암이 되었던 거거든요. 성현쌤 못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주자는 이미 알고 그 다음에 행한다는 주지주의였다면, 그 왕양면은 어떤 행하는 것 자체, 가고 있는 그 마음 자체를 계속해서 닦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성인의 문제로 가면은, 왕양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자신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인의 도이다. 그 신독의 도는, 신독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양지를 만들기 위한 그 천리를 계속 수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수행하는 그 단계라고 생각하면은, 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 본성을 살리는 것이고, 이 본성을 잘 닦는 것 자체가 성인의 도라고 하면, 그 성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정말 높은 존재가 아니고, 지금 자신의 그 사욕됨, 야동을 보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사욕됨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그 일상을 계속 수행하는 그 지점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의 도적을 없앨 수만 있다면 성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